애들이 나보고 중리반이랑 얘네만 농구할 때 중간 너무 개잘한다고 해가지고 개인장에서. 자, 그러면 자 뒤로 다크호스 여기 두 명이나 있잖아, 2명. 흑마. 자, 오늘 하는 거는 저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쉬울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만 할 거니까 요거는 그림을 좀 봐가면서 잘 하면 돼. 패드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패드로 해도 돼요? 패드 이거 다 공유했어. 책을 다 들고 다니고 힘들어가지고 음. 하셨어요. 패드가 더 낫긴 하지. 근데 혹시나 해서 내가 올려준 것 뿐이야. 네, 자,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일주 연주 운동에 대한 거를 이제 보자. 자, 우선은 하기 전에 너네가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연주 운동이야. 일주 운동 별거 없거든. 근데 연주 운동 중에서도 태양에 대한 연주 운동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우선은 지금 일주, 연주라는 말은 니네가 중학생일 때 들어봤을 거고, 일주 운동은 이제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 연주 운동은 1년 동안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보면 되고, 일주 운동은 자전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연주 운동은 공전에 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지구 자전을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운동이 나오면 방향과 빠르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구 자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방향이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왜 반시계가 서동인지 그때 설명했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시간당 15도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 일주 운동이나 태양의 일주 운동은 지구의 자전의 반대 방향, 동에서 서방향 가고 있는 것이고, 빠르기도 시간당 15도씩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양의 일주 운동은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린 별만 잘 따져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세 가지를 한번 잘 봐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얘는 지금 극지방에, 적도 지방에 서 있는 사람이고, 중위도 그 다음에 극지방에 서 있는 사람인데, 지구 자전이 이렇게 천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여기 가운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구의 북, 남, 그러면 천구의 북, 남, 지구 적도, 그 다음에 천구 적도가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서에서 동방향. 그러면 이때 여기에 박혀 있는 무수하게 많은 천체들의 일주운동 방향은 지구의 자전의 반대 방향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구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천체가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요 길을 우리가 일주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 있다시피 뒤에 권이 붙었다는 것은 원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나타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일주권하고 천구적도 평행하지. 천구적도랑 적유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적유선과 일주권도 평행한 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각 위도마다 봤었을 때, 자, 먼저 적도 지방에 서 있는 사람을 따져보자. 자, 적도 지방에서 여기에 박혀 있는 요 별이 북극성이야. 그래서 북극이, 천구의 북극이 지금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는 남점이면서 천구의 남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큰 원이 우리가 지평선이 되겠지만, 이거는 지구 입장에 본다 그러면 시간권에 해당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시간권이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머리 위, 여기가 지금 천정이 될 것인데, 천정은 천구 적도상에 존재하고 있다가 되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이때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렇게 좀 돌고 있는데, 그때 천체들은 반대로 동에 떠서 서로 지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뭐 보니까 뜨는 각이나 지는 각이 지금 90도가 되고 있지. 이때 뜨거나 지거나 하는 각은 90도 빼기 위도라고 했었는데, 얘가 지금 90도가 되고 있대. 그러면 그 말은 얘가 0도다 이 얘기지. 어쨌든 적도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 우선 좀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더 하자.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보니까 이 사람 머리 위에 북극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가 북극성이면서 곧 천구의 북극이 되고 있다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평선이 실제로는 지구를 이렇게 뺑 두르고 있는 천구의 적도가 되고 있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일주권하고 지평선이 이루는 각은 0도예요. 평행한 선이니까. 그러면 90 빼기 위도가 0이다. 그러면 이 지방의 위도는 90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중위도 잠깐 빼고 요 두 군데만 지금 요렇다라고 봤었을 때, 너네가 헷갈리기 쉬운 것이 요 놈이야. 이거 좀 잘 겪어 써야 돼. 왜 그러냐면 적도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별이 뜨고 지고 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남중고도 구하는 식을 잠깐만 넣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태양과 같은 경우에는 하진날, 그 다음에 춘추분날, 동짓날, 남중고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잖아. 그러면 만약에 춘추분이 되면 태양의 저기는 0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춘분과 추분일 때 태양이 남중고도 한번 넣어보잖아. 그러면 90도 빼기 적도니까 0도. 그 다음에 그날 태양의 저기는 0도가 되는 것이지. 아, 그러면 춘추분 때 태양의 남중고도는 90도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려진 각을 남중고도로 했었으니까 쭉 올라가서 춘추분일 때는 여기에 지금 있는 거다가 되는 거야. 태양 남중고도가. 자, 그 다음에 하지일 때 똑같이 90도 빼기 0도 더하기 23.5도.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113.5도 나오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90도, 요거 90도에서 조금 더 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3.5도만큼 더 떨어진 거구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때 113.5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간 각이 113.5도라는 거야. 그럼 이때 태양의 고도가 113.5도냐? 아니지. 여기서의 고도는 여기서부터 올려재는 각이 고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66.5도가 되는 것이지. 남중고도 구하는 식으로 보면 113도긴 하지만 고도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에서 올라간 90도 미만의 그 각을 말하고 있으니까 66.5도다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동짓날의 고도를 구해봐봐. 그러면 90도 빼기 0도 빼기 23.5도가 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90도까지 간 다음에 빼기 23.5도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야. 동짓날은. 그럼 여기서 이만큼 내려간 각이 동짓날 23.5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각이 66.5도야. 그러면 적도 지방에서는 하진날이나 동짓날이나 태양의 고도가 같은 거구나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잰각 66.5도, 이쪽으로 잰각 66.5도. 그래서 적도에서는 언제가 가장 태양 고도 높냐? 그러면 이때 춘추분 때가 가장 높다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북극성이 지금 이 사람 주위를 막 맴돌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요 그림 보면 알다시피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위도가 되는데 중위도에서 이 사람이 하늘을 봤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북극성이면서 천구의 북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점에서 서점으로 지나는 이 원이 천구의 적도가 되고 있다. 이 사람 머리 위 여기가 천정이 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시간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천구적도.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수직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지평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여기를 하늘을 봤어. 그럼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져야 돼. 그럼 이렇게 좀 돌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관측자인 내가 하늘을 봤을 때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살짝 돌아가 봐. 그럼 이건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이지. 그치? 자, 다시. 요 사람이 여기를 본다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북쪽이야. 이따 보여줄게. 북쪽이야. 그럼 이제 동쪽이지.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지는 거야. 반식이죠. 그럼 요렇게 도는 거지, 요렇게. 그럼 이렇게 도는 요 방향은 반시계 방향.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반대편을 봤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북극성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제 동쪽이니까 떠서 이렇게 진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뒤돌아서 이쪽으로 봤어. 그럼 남쪽이지. 그러면 이거 돌아. 그러면 니네가 또 볼 때는 이게 무슨 방향이야? 이거? 니네가 이거 볼 때, 이렇게 볼 때는 요거? 시계 방향이지. 그치? 반대되는 거니까. 그래서 남쪽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저쪽 너머를 봐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중이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중이지? 그래서 밑에 지금 사진 4개를 넣어놨는데 요거를 봤을 때 각각의 하늘에서 어떻게 지금 별이 돌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사진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북극성이 되는 것이고 얘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동쪽은 위로 뜨는가, 서쪽은 아래로 지는 거, 남쪽은 시계 방향.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돌려봐봐. 그러면 금방 이해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북극성이 여기 있어. 이만큼 올라간 이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가 되는 것이지. 요게. 그 다음에 뜨는 각, 그 다음에 지는 각 전부 다 90 마이너스 세타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얘가 지금 회전의 중심이 지평선 아래, 천구 남극이 지평선 아래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우선은. 남극에 그 천구의 남극에 있는 그런 정도 있나요? 북극성? 아니, 그런 건 없는데, 뭐, 일부 남십자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지점이고, 이렇게 우연찮게 저게 딱 박혀 있는 거는 북쪽에 있는 북극성이다 생각하면 돼. 북극성의 저기가 우리가 보통 플러스 90이라 말하는데, 정확하게 플러스 90도 아니야. 살짝 어긋나 있어. 아니면 비대칭처럼 먹나요? 아니면 비대칭 너무 좀 과한 표현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니네가 잘 봐둬야 돼. 요 놈을. 자, 주극성, 전물성, 출몰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왔는데, 주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지지 않는 별을 말하는 것이고, 전물성은 뜨지 않는 별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떴다 졌다 하는 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뜬다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관측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야. 관측을 못 하더라도 지평선 위로 뜨냐 지냐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이 약간 복잡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자. 천구가 이렇게 있어. 간단히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런 다음에 관측자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여기 가운데다가 세워볼 거야. 자, 이렇게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어봐. 관측자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수직권, 여기가 천정, 여기가 천정. 그러면 이 수직권에 직각인 선을 딱 그어봐. 그럼 이게 뭐냐면 지평선. 그치?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늘을 봤는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북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천국의 북극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 사람을 지나서 선을 딱 그어봐. 그럼 여기 천구 북극, 여기는 지금 천구의 남극. 요게 시간권. 그럼 시간권의 직각인 선을 하나 딱 그어보게 되면 요게 천구의 적도가 되는 것이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구의 자전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하늘은 반대로 이렇게 돌아야 돼. 근데 돌아가는 방향은 잠깐만 제껴두고 이렇게 따져보자. 이 사람이 여기가 지금 북점인데 여기에 별 하나를 봤어. 자, 이 별을 봤는데 이 별이 이 사람이 보인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이 별은 요거가 자전축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해서 요렇게 돌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때 이 별은 요거와 직각인 관계로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별들은 항상 지평선 위에 있는 별이야. 그래서 요 별은 우리가 주극성이 되는 것이지. 그럼 반대로 여기에 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별이 안 보여. 요걸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좀 돌고 있어. 그러면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여기 범위 내에 있으면 얘는 항상 뜨지 않는 전물성. 그러면 여기 범위에 있으면 얘가 떴다가 졌다가 할 수 있는 출물선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여기가 지금 북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북극이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이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가 되는 것이지. 세타로 쳐봐, 세타. 그러면 여기 있는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기 있는 별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여기 있는 별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면 이 별과 이 별은 같은 저위, 이 별과 이 별도 같은 저위가 돼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위상 플러스 90이 되고 있고 여기는 90도에서 세타만큼 뺀 값이 돼야겠지. 90도인데 요 각이 세타니까 90도에서 세타를 뺀 것만큼이 얘의 저위가 될 거라고. 그쵸. 그러면 여기 저기는 얼마냐면 플러스 90 마이너스 세타만큼이 될 거라고 얘는. 그러면 여기 범위 내에 있는 별들은 여기 범위 내에 있는 별과 같은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90에서 플러스 90의 세타까지가 주극성 범위가 되겠구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물성 똑같지. 여기 있는 거는 천구 남극이니까 마이너스 90도야. 그럼 여기 있는 별은 여기서 세타면 얘도 세타잖아. 그러면 90도에 세타를 뺀 것만큼의 저기를 가질 거라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세타 된다가 되는 거야. 이거 풀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출물성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이 적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90만 세타에서 마이너스 90만 세타까지.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만약에 세타를 우리가 35도라고 생각을 해봐. 위도가 35도야. 그러면 지극성의 적위 범위는 플러스 90도부터 해서 90만 세타니까 55도까지, 플러스 55도까지가 주극성. 전물성은 부호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55도까지. 그 다음에 출물성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플러스 55에서 마이너스 55까지가 출물성. 어렵지 않지? 되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좀 했던 그 천문보다는 얘가 훨씬 더 쉬울 거야. 네, 그래. 네. 근데 이거는 다 이해돼요. 이해됐지? 네. 됐어. 자, 그러면 얘는 넘어가도록 하자. 자, 거기 보자.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연주운동이야. 연주운동은 좀 생각 잘 해보셔야 돼. 자, 우선은 연주운동은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이고, 지구 공전은 자전과 같은 방향이고, 대신에 요만큼을 가기 때문에 하루에 1도씩 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방향인데,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랑 같은 방향이야.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 공전의 반대 방향이야. 아니, 똑같은 공전인데 왜 반대가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구가 여기가 1월, 여기가 2월, 그 다음에 여기가 3월이라 쳐봐. 그러면 1월 달에는 태양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2월 달에는 이렇게 보니까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3월 달에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그러면 지구의 공전 방향이 1, 2, 3 이쪽 반시계 방향인데 그때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외부에 있는 별을 따져보자. 1월 달에는 이 별을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2월 달에는 이렇게 볼 것이고 3월 달에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1, 2, 3 가는 동안에 별은 1, 2, 3 반대로 좀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주운동이 반대가 되는 거야, 별은. 이게 한번만 다시. 자, 우리는 지금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 2, 3 반시계 방향 가고 있다라고 쳤을 때 태양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태양이 1, 2, 3 이렇게 같이 돌고 있는 좀 느껴진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이야. 근데 별은 우리가 여기서 별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천구상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2번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3번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1, 2, 3 가는 동안에 별은 1, 2, 3 반대로 가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과 반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신에 얘도 고정점, 얘도 고정점이기 때문에 빠르기는 똑같아. 방향만 다를 뿐이야. 자, 그러면 태양을 보자. 태양의 연주운동은 그냥 이 그림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몇 번 그렸던 그림이잖아. 춘, 하, 추, 동, 춘, 하, 추, 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태양의 연주운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니네가 한번 풀어봐봐. 녹화 되는 중이지? 자, 이거 한번 풀어봐봐. 너희가 지금 관측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평선, 바다야. 바다인데, 이 바다, 그 해안가에 놀고 있는데 봤더니 큰 바위가 하나 있고 작은 바위가 하나 있었어, 이렇게. 자,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바위 사이로 태양이 떠. 근데 우리나라니까 뜰 때 이렇게 뜨는 게 아니지. 뜰 때 얘가 이렇게 뜰 거라고. 자, 이렇게 두 개 바위 사이에서 이 태양이 떴어가 2월이야. 그러면 가장 빠른 시기에 똑같은 위치에 뜰 수 있는 거는 몇 월일까? 8월. 더하기 6을 했겠지. 그러면 틀려요. 참고로 기출문제. 내일. 월. 10월. 10월? 어떻게 나왔어? 아니, 그래, 너 궁금해서 그래. 근데 맞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얘기해줘. 어떻게 나왔어, 6월이? 아니, 10월이? 6월로 대칭을 해가지고? 일단 뭐 10월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맞을 수도 있어서
나도 뭔가 맞는 거. 자, 봐봐. 추나 추동이야. 그러면 뜨는 위치를 잘 봐봐. 여기서 뜰 때를 우리가 춘분이라고 하죠. 춘분. 3월. 그러면 4월이면 여기. 5월이면 여기. 6월이면 여기. 그치?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추분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10월. 여기가 11월. 여기가 12월. 다시 돌아가지. 1월, 2월. 냅다 육도 하는 게 아니지. 대강주. 올. 나 깜짝 놀랐네. 이거를 그냥 단박에 10월에 하는 애를 거의 못 봤거든. 오, 신기했어. 근데 네가 생각했던 이거 맞아? 네, 그래. 네, 그래.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날렘마는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이 이거는 화성에서의 아날렘마야. 그러니까 지구랑 뭔가 좀 많이 다르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하는 것 중에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해. 얘를 잘 보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황도12궁인데, 이 황도12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것인데, 지구의 공전궤도를 감싸고 있는 12개의 별자리야. 그래서 태양이 일단 쳐보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구의 시기가 3월이라 쳐봐. 그럼 여기가 지구는 6월, 여기가 9월, 그 다음에 여기가 12월 동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지구의 공전궤도를 우리가 황도라 했으니까 이 황도를 감싸고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별자리가 있어. 어떤 별자리가? 이 별자리 외울 필요 없어. 이거 그렇게 나오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 이 별자리는 6월에 잘 보일까? 12월에 잘 보일까? 이 별자리는 6월에 잘 보이겠지. 왜냐하면 12월이면 태양이 이 별자리 앞에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얘가 안 보여. 그런데 여기 있으면 여기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쪽 발을 보면 얘가 잘 보이겠지. 그래서 이 별자리를 몇 월 별자리라고 하게 되면 12월 별자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것도 느껴지게 되는데, 그때 어떤 별자리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은 계속 움직여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별자리 앞에 태양이 올 때, 그때 월을 이 별자리의 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별자리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은 연주운동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이 별자리 앞에 태양이 올 때가 12월이야. 그래서 이것을 12월 별자리. 그러면 여기 있는 별자리는 몇 월 별자리? 3월. 이거는 3월 별자리. 3월 달에 이렇게 보면 이 별자리 앞에 태양이 보이기 때문에 얘가 3월 별자리.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6월 별자리. 그럼 여기 있는 별자리는 9월 별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구분 잘 하셔야 돼. 월별 별자리라는 말이 나오잖아. 월별 별자리. 그럼 이거는 관측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월에. 근데 계절별 별자리라는 말이 있어. 그거는 그 계절에 겁나 잘 보이는 별자리를 말하는 거야. 여름철 별자리, 여름이 잘 보이는 거. 겨울철 별자리, 겨울이 잘 보이는 거. 6월 별자리, 6월에 안 보이는 거. 3월 별자리, 3월에 안 보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12개의 별자리 다 나오겠지. 여기가 지금 12월이니까 여기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 공전궤도를 감싸고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12궁이라고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천부상에다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러면 여기는 천구의 북극, 남극에 쳐보고 여기가 천구의 적도가 되고 있어. 그러면 황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그럼 여기부터가 춘, 하, 추, 동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12개 별자리가 3월 별자리부터 해서 4월, 5월, 6월 별자리, 7월, 8월, 9월 별자리, 10월, 11월, 12월 별자리, 1월, 2월 별자리. 이렇게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아직은 괜찮지? 그림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 3, 6, 9, 12월이야. 3, 4, 5, 6, 7, 8, 9 이렇게 된 것이죠. 태양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때 월별 별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요게 지금 30도의 간격이 나와. 그러면 적경으로 치면 2시간 간격이라는 얘기지. 2시간 간격. 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여기 충분점이잖아. 천구 북극에서 충분점을 지나 천구 남극까지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봐. 그럼 이게 적경이 얼마야, 이거? 적경. 0이지. 0시선이야. 자,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것은 땅이 둥글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둥근 지구를 보는 게 아니라 네모의 지도를 보지. 그래, 똑같아. 천구도 구면인데, 이것을 직사각형 지도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충분점을 지나는 적경 0시선을 기준으로 얘를 잘라서 천구를 쫙 펼쳐보는 거야. 쫙 펼쳐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되는 거야. 이 그림. 이 그림인데 천구면에 무수히 박혀 있는 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구를 잘라서 펼치면 지도. 근데 얘는 천도라는 표현을 잘 안 써. 안 쓰고 별에 대한, 별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 써. 들어서 방금 무슨 얘기했는지? 성도야. 그래서 성도라는 걸 했었을 때 보면 얘를 기준으로 잘라서 펼친 그림이기 때문에 이때 이거 지금 지울 건데 이거 잘 보셔야 돼. 성도를 보면 여기 적경값이 이 세로선이 다 적경값이야. 여기가 지금 0, 그 다음에 6, 12, 18, 24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적경 세로선을 이렇게 지구의 지도처럼 경도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적위 0도야. 지구의 지도로 치면 적도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여기 표시가 안 됐지만 여기 있는 요 선이 뭐냐면 천구 북극인 플러스 90도, 여기 밑에 있는 요 선이 마이너스 90도인 천구의 남극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로선, 적경과 그 다음에 가로선, 저 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러면 적경이 보기 편하게 저쪽부터 0 해가지고 24 하면 편하잖아요. 왜 오른쪽부터 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성도는 북반구에서 하늘을 봤었을 때 여러 종류의 별을 보려면 동서남북 어디를 봐야 돼? 남쪽을 봐야겠지. 남쪽을 봐야 뭔가 지나가거나 뜨거나 지나가거나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성도는 남쪽을 본 거야. 그러면 오른쪽은 서쪽의 동쪽이야. 칠판이 남쪽이면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야. 적경을 잴 때는 서에서 동으로 재는 각이지. 그래서 오른쪽부터 시작되는 거야. 적경 값이. 자, 그러면 적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기가 가로선이 되고 있는데 이때 보면 여기 태양이 졌었을 때 여기 지금 적경이 0시일 때 태양은 저기가 0도잖아. 6시일 때 태양의 저기는 플러스 23.5도야. 추분일 때는 얘는 0도. 동지일 때는 마이너스 23.5도. 다시 추분일 때는 0도. 그래서 여기 지금 점선을 표현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는 요게 있단 말이야. 요 점선. 이게 황도가 되는 거야. 황도. 요게 황도가 되는 거야.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길. 여기 있는 게 적도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봐봐. 여기서부터 저기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아까 천구 그렸던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천구부터 일단 쳐봐. 황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여기부터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이야.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된다가 된 것이지. 자, 우선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일 때가 되게 많을 건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선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만 우선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본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진짜 이해 다 됐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에 비하면 되게 수월하지? 수월해야 될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단답형 문제를 보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태양의 연주운동 이렇게 보기로 하고, 자, 간단한 거. 별의 연주운동이야. 별의 연주운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 공전의 반대 방향이 된 것이고 빠르게 이만큼이야. 그러면 10월 1일, 15일, 30일 저기 1일부터 30일까지 약 30일 정도 얘가 좀 움직였잖아. 그러면 30도만큼 얘가 움직여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지금 마차부 자리인데 요것이 저기 1일 날에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쯤에 있었던 것이지. 여기에 지금 10월 1일 날 여기 있던 거야. 근데 같은 시간에 한 달 뒤에 보게 되면 여기 있던 이 별자리가 이만큼까지 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몇 도 움직였냐? 30도 정도 움직인 거야, 대략적으로. 서쪽 방향으로. 이게 다야, 얘는. 끝. 예.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평선이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남점입니다. 그러면 이쪽 갈수록 서쪽,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 자, 여기다 우리가 선 하나를 딱 그어봤어. 그리고 이거를 구간별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이때 요 한 칸의 간격은 30도가 되고 있어. 자, 지금 7월 달이잖아. 자, 7월 1일 자정에 어떤 별을 봤더니 이 별이 여기 있었어. 자, 문제. 그렇다면 7월 30일 새벽 2시에 이 별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 어디에 있을까요? 돔에서 35번에서 2시니까 18분의 네 6번. 6번? 네, 잠시만요. 천천히 풀어봐. 우리를 풀어봤어? 딱 봐도 6번이네. 잠시만요. 괜찮으세요? 뭐 하고 계신가요? 나 지금 깨야 돼. 100%야, 잠 깨는 거는. 저 그거 하다가 사학생한테 벌점 먹었어요. 연합실 무단 이석으로 벌점 3점. 무단 이석으로 접었어. 무단 이석으로 접었어. 저 혜성이라고 냅다 저보고 사람들 앞에 서 있으라 그래서 저 혼자 5분 동안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혼자서 순찰 맡으니까 3점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번에 뭐해? 미쳐버리겠네. 나 김민종이랑 갖고 없어. 아니, 됐고, 그냥 풀었어? 네, 딱. 다른 분들 다 풀어봤어, 이거? 아, 진짜 잠시만요. 나 진짜 고민하고 있어. 아니 근데 왠지 이런 거면 막 함정 막 이런 거. 아니야, 저. 아, 함정 없어. 간단한 퀴즈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지금 얘가 7월 1일 자정 여기 있었대. 그런데 7월 30일까지 간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얘가 지금 연주 운동을 했다는 얘기지. 연주 운동을 30일 정도 했었으니까 30도 정도 움직였으니까 7월 30일 자정에 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얘보다 좀 더 서쪽으로 30도만큼 움직여서 여기 있어야 돼. 언제? 7월 30일 자정에서는. 그런데 자정에서 2시간을 더 가야 되는 거잖아. 일주 운동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시간당 15도니까 2시간이면 30도. 서쪽 방향으로. 그럼 여기 있어야겠지. 7월 30일 새벽 2시에는 6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시일 뿐이고 연주와 일주 운동을 합치셨을 경우에는 생각을 좀 잘해봐야 돼. 간단한 거지만 어려운 문제는 코피가 터져요. 자, 그러면 연주 운동, 일주 운동 이렇게만 보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정말 간단한 문제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에요. 해치는 거 아닙니다요. 거짓말이었습니다요.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보자. 자, 지금 지역의 출몰성을 좀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얘는 90도에서 90만 세타까지니까 얘는 지금 출몰성, 아니, 그 중성이고, 출몰성은 플러스 55도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55도까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북극 지역에서의 주극성이 저기 범위인데 얘는 한 번도 지지 않는 별을 말하잖아. 그러면 북극 지역에서는 모든 별이 다 내 주변을 돌고만 있는 것이지. 지는 별이 없어. 뜨는 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주극성의 범위는 플러스 90도부터 해서 적도까지 있는 모든 별은 다 주극성이 되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런지 이해됐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 만지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플러스 90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지평선이 이게 천구 적도잖아. 저기가 0도야. 여기 범위 내는 모든 별, 내가 보는 모든 북방오는 별들은 다 그냥 내 집을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극성이 0에서 90도까지다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딱 맞았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6시인 별, 적격이 6시인 별이 있어. 얘가 지금 이때 남중을 했다면
8시인 별은 몇 시에 남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자, 무조건 적격이든 관측 방향 시간 할 때는 무조건 이 그림부터 그리고 봐야 돼. 그러면 여기는 지구가 있다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선을 그어보자. 그러면 적격 6시인 별은 여기 있는 별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별 방향이 남쪽 방향이야. 근데 이 사람이 현재 몇 시가 되고 있냐면 저녁 10시래. 22시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남중을 했대. 이 별이. 그러면 적격 8시라고 그런 것은 여기서 얘가 이만큼 가 있는 요 별이 8시 적격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만큼 돌아서 가줘야 남쪽 방향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적격 2시간 차이라는 것은 결국 얘가 30도만큼 갔다는 얘기고 지구는 그러면 시간당 15도 자전하기 때문에 2시간 뒤에 남중할 거다가 되는 것이지. 그럼 얘는 자정에 얘가 남중을 한다가 되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적경 12시인 별이 자정에 남중했다면 이라 돼 있어. 그러면 적경 12시면 여기 있는 별을 말하는 거야. 얘가 지금 자정에 남중을 했대.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이쪽 방향이 남쪽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지.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서쪽.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 동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북쪽. 그러면 여기 있는 별은 냅두고 남중을 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현재 시간이 뭐냐면 자정이래. 그러면 여기가 밤이 돼야겠지. 태양은 어디 써야 돼? 반대편 여기 써야겠지. 3월. 말 뜻이 이해되고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 5번을 보도록 하자. 자, 5번을 보게 되면 적경 20시인 별이 자정에 남중했대. 그럼 똑같은 내용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요 놈을 한번 지어보자. 자, 그러면 지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적경이 20시인 별이니까 여기가 지금 18시고 여기가 지금 20시에 적경이 되고 있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을 요렇게 에라이씨 그럼 뭐 또 쥐고 있냐. 자, 천구적도, 그 다음에 지구적도, 그 다음에 4등분을 해봐. 이렇게 0, 6, 12, 18씩. 자, 5번 문제야. 적경 20시인 별이라면 여기 있는 별을 말한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얘를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봐. 맞은편 여기 있는 것은 적경으로 4시가 되는 것이지. 네. 자, 그러면 적경 4시? 아, 8시. 그러면 20시인 별이 남중을 했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이쪽을 봐야 남중이지.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시간 뭐냐면 자정이래.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직각인 선 하나만 이렇게 한번 그어봐. 그럼 여기가 지금 자정되려면 여기가 지금 밤이 돼야 되거든, 여기가. 그러면 태양이 어디 있어야 돼? 이거의 반대편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6월이니까 여긴 7월, 8월, 9월 이렇게 된 것이지. 진짜 이해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7월 달이다가 된 거야, 현재.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18시인 별이 있대. 18시, 여기 있는 별이 있어. 근데 새벽에 동쪽 지평선에 있었대. 그러면 지구에서 이쪽 방향이 동쪽인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이 남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서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동쪽. 그럼 이 사람이 새벽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밤이 돼야겠지. 지구 자전이 이쪽 방향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밤이 되면 요거의 반대편 여기에 지금 태양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태양과 같은 적경을 갖고 있는 별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몇 월이냐? 12월 동짓날이다가 되는 것이지. 태양이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지구에서 이쪽 방향이 동쪽인 사람을 찾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이쪽이 동쪽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새벽이야, 지금. 여기가 초저녁이야. 여기가 자정이지. 이거의 반대편에 태양이 있어야 자정이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초저녁, 자정, 새벽이니까. 그럼 태양이 18시에 적경을 띄고 있대. 몇 월? 12월. 동짓날. 3, 9, 12.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자, 그럼 7번 문제. 적경 2시인 별이 초저녁 동쪽 지평선에 있었대. 그러면 똑같아. 여기서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선을 하나만 더 그어보자, 이렇게. 그러면 적경 2시라고 그러면
여기가 0시니까 여기에 있는 별을 말하는 것이지. 네. 이 별이 동쪽에 있으려면 이쪽 방향이 동쪽인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지금 남쪽이지. 네. 여기 있는 사람 이쪽 방향이 동쪽이지. 여기 있는 사람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구나. 그럼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동쪽인 별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시간이 현재 뭐냐면 초저녁이래. 그러면 여기가 어두워져야 돼.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어두워져야 돼. 그래서 초저녁, 자정, 새벽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초저녁이 되려면, 자정 되려면 태양이 이거의 반대편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지. 10월. 그럼 여기가 9월, 10월. 그럼 현재 10월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8번, 9번은 이거는 간단해. 이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는 저기 값을 묻는 것이거든. 그러면 1년 12개의 별자리 중에서 저기가 가장 큰 것은 6월 별자리. 황소자리. 어이? 쌍둥이, 황소, 아무튼 그 근처야. 그래서 1년 중 가장 높은 별은 몇 월 별자리인가? 그러면 6월 별자리. 낮은 것은 12월 별자리. 이렇게. 쌤 근데 저게 6월 별자리가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딱 떨어지지 않고 별자리가 이게 펼쳐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 치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자. 동짓날 자정에 남중하는 별은 몇 월 별자리? 그러면 동짓날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 6월 별자리. 9월, 태양 여기 있지? 9월. 그러면 여기가 초저녁이지? 초저녁에 남중하는 별자리 12월 별자리.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하지, 이제. 그 다음에 하진날, 태양 여기, 그 다음에 초저녁, 여기. 초저녁에 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뜬다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하진날 초저녁에 서쪽이면 이쪽 방향이야. 얘가 됐으니까 6월 별자리. 그 다음 7월, 여기 있잖아. 7월이 되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밤이지. 그러면 얘가 7월 새벽이라면 어디냐면 여기를 말한 거잖아. 뜨는 별자리 이쪽 방향이 되는 것이지. 동쪽 방향. 그러면 여기 든 거니까 7월, 얘가 6월, 7월 별자리. 이게 지금 당장 시간이 쫓겨서 지금 내가 빠르게 하는 중인데 다시 한번 꼼꼼히 봐봐. 자, 11월 자정에, 11월이면 태양은 11월에 갖다 놔. 자정이면 지금 요 선에 대해 직각인 요 선을 기준으로 요게 지금 밤이야. 그치? 요렇게 그어서 요게 지금 밤이야. 그러면 태양 반대편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 자정이지. 자정에 지는 별자리. 서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이쪽 방이 되는 것이지. 요 방향은. 그럼 여기 있는 별자리. 2월. 얘는 지금, 얘가 1월, 얘가 2월 별자리. 자, 그 다음에 북위 30도인 지역에서 추운 날 남중 가장 높은 별자리 몇 월 별자리?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지. 어제 남중고도는 관측자 기준이 아니야. 지구 기준이야. 저기값 때문에. 그러면 몇 월 별자리 저기가 가장 크지? 6월에서. 6월 별자리. 이렇게. 잠시만요. 저 15번 못 들었어요. 저기가 가장 큰 별자리 좀 물어본 거야. 그러면 6월 별자리. 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자. 이 지역에서 8월, 10월 별자리 중 남중고도 높은 별자리는 내가 물어봤는데 남중고도를 물어봤으니까 저기를 좀 따져봐라 이 얘기야. 이 지역이든 뭐든 상관은 없어.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자. 자, 천구가 요렇게 있어. 천구의 북남극이야. 그러면 여기가 천구의 적도가 돼. 그러면 황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3월 별자리, 4월, 5월, 6월 별자리, 7월, 8월, 9월 별자리, 10월, 11월, 12월 별자리. 1일, 2월. 여기가 지금 9월 별자리지. 그러면 8월과 10월 별자리라고 하면 요게 지금 8월 별자리고 얘가 지금 10월 별자리야. 저 위는 누가 더 커? 8월이지. 8월이 플러스의 저기 천구 적도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10월 별자리는 천구 남극보다 밑에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저기.
그러면 당연히 8월별자리의 남중고도가 더 높을 거다가 되는 거야. 네. 저기가 더 큰 거니까. 그러면 하진날 9월별자리 지는 시각을 물어봤대. 하진날 9월별자리가 지는 시각. 다른 말로 서쪽에 있는 걸 묻는 것이지. 서쪽. 하진날 태양 여기 있고 9월별자리 여기 있어. 그러면 지구에서 이쪽 방향이 서쪽인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남쪽. 여기 있는 사람은 동쪽. 여기 있는 사람이 서쪽이 된 것이지. 그러면 요 사람인데 요 사람이 태양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언제 얘가 지는 거냐? 자정에 지는 거지. 네. 태양이 여기 있잖아 지금. 아 그러네. 지금. 여기가 밤이잖아. 네네네. 자정이지. 자 마지막 11월에 5월 별자리가 지는 시각이야. 서쪽으로 보이는 시각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11월이면 태양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금 요 선에 대해서 요만큼이 지금 밤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5월 별자리라고 하면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게 5월 별자리지. 3월, 4월, 5월 별자리. 그러면 지구에서 이쪽 방향이 서쪽인 사람. 이쪽이 서쪽인 사람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이 동쪽 방향, 여기는 이쪽이 남쪽 방향, 여기 있는 사람이 서쪽 방향. 아,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정오, 초저녁, 자정, 새벽. 그래서 얘는 지금 새벽에 지는 거구나. 그럼 새벽이라 그러면 이론적으로 해가 뜰 때쯤.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이 해가 뜬다는 표현이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새벽 6시로 봐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6시에 해가 뜨는 것은 딱 두 날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학교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 6시가 아닌데? 시간을 물어봤는데 새벽은 또좀 그렇죠. 만약에 시간을 물어봤어. 그러면 새벽 초저녁에 뭉뚱그려야 돼, 일부러. 뭉뚱그려야 돼. 근데 추분날 딱 명시가 돼 있어. 그러면 새벽 6시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11월은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다 이렇게 딱 정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춘추분을 제외하면. 오늘 너무 하얗게 불태우는 아이고 힘들어라. 뒤지겠네. 엄청 위험해. 이해 됐지? 말씀 근데 지금 약간 중간에 됐다가 다시 좀 됐거든요. 음. 근데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아. 이거는 저번 주에 했던 거랑 오늘 거랑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관측천문을 끝낼 건데, 객관식 문제하고 이 단답형 문제 중에서 단답형 문제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천구를 머릿속에 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해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어오시면 돼. 문제인가요? 네. 객관식 문제 몇 개 안 넣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고 야무지게 풀어오시면 돼요. 몇개 안 넣으셨다고요? 네, 몇 개 안 넣었습니다. 꽤 잘못 받아서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아주 그냥 너끈한 거죠. 65번까지 했는데 그 중에 한 20문제 빼야죠. 방금 풀었으니까. 이번에 숙제 꼭 해올 거야. 46문제 진짜. 아이고 힘들다. 유정아 1시간 동안 지금